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서울 아파트는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신축이나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는 이 최고가 거래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혼조세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과 그리고 전국 부동산 시장이 또 관망세가 짙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이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새 대통령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거래 절벽이 또 일부는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까지 안고 있습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 계속해서 여러분도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좋은 대응 전략까지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성공 전략 저희가 함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는 두 지역 떠나볼 텐데요. 간략하게 소개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갈 곳은 업무타운이 생겨나면서 자족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또 9호선 연장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기대감까지 굉장히 높은 곳이죠. 강동구 고덕동입니다. 이곳에서 먼저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풍부한 인프라로 주거 만족도 계속해서 상위권 유지하고 있는 곳으로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주 근접 위치로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에서 다세대 주택 정보 역시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지역에서 정보들 전해드릴 거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폰으로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1638-3994번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도 문자 남기셔서 고민들 풀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이제 다양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이제 재건축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지역들 찾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지금 소개해드리는 지역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갈 곳 강동구 고덕동입니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위치 한번 체크해보면요. 9호선 연장 예정역인 샘터 공원역에서 도보로 약 1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물건입니다. 지금 시세는 5억 9천만 원에서 5억 9천5백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어떤 식으로 전략 세우면 좋을지 하나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구 고덕동 어떤 호재 기다리고 있고 어떤 전략 필요한지 이분과 함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대진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사실 요즘에 재건축 재개발 이슈들이 상당히 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분께서 정책적으로 거의 서울을 탈바꿈시킬 만한 그런 정책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그 뒤를 힘을 받쳐줄 만한 또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기 때문이기도 하죠. 자, 요즘 들어서 상담 수도 상당히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재건축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고 또는 서울의 재개발 가능성 높은 곳들 또는 모아주택 형태들의 새로운 재건축물들 생겨날 수 있는 곳들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앞으로 시장의 반응은 새로운 서울 안에서도 새로운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이라 거의 점쳐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지역은 이제 강동구, 서울의 강동구 라인의 이제 고덕동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 지역은 정비 사업 투자에 좀 염두를 하시는 분들 눈여겨 보실 만한 지역입니다. 자, 이쪽은 일단 강동구 안에 있고요. 고덕동이 사실 평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서울에도 고덕동이 있습니다. 강동구 거의 끝자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끝자락이긴 하지만 너무나도 개발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미래 가치가 높은 곳이다. 위치는 이제 9호선 샘터 공원역을 이용할 수가 있는 지금 현재로는 아직은 이용할 수가 없지만 앞으로 9호선이 생겨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상일동역이라고 하는 5호선 라인을 대략 한 7, 8분 정도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사이즈 한 13평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세는 5억 9천에서 5억 9천5백 정도의 다소 강남에 비하면 금액대가 좀 높을 수 있긴 하겠지만 이 지역은
서울 안에서도 개발과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 안에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 금액은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 2억 한 6천에서 한 7천 정도의 사이를 예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 안에서도 개발 호재 많고 중심부 라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3억대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안에서도 이렇게 강동구 라인에 깨끗한 곳 투자를 하시려고 한다면 비교적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 2억 6, 7천 정도면 가능하다. 자,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지역은 앞으로 이 강동구 안에서도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지역이다. 왜? 이 9호선이 생겨날 수가 있고 바로 앞에 초대형 업무단지라고 할 수 있는 고덕 업무단지 비지밸리가 완성 단계에 지금 이제 뭐 아직 한참 좀 남긴 했지만 9호선 라인과 같이 맞물려서 완성 단계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앞으로 4, 5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도 직주 근접성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에요. 9호선이 완성이 되면 여의도권과 강남에 그리고 도심권 라인들까지도 빠르게 15분대면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고요. 앞으로 추후에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재개발 가능성 단순히 있다라고 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 이 지역은 강동구 안에서도 상당히 비중 있는 높은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 플러스 대형 호재들이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냥 추천드리는 이유가 아니겠죠. 자, 일단은 교통망 한번 볼까요? 투자를 하시기에도 우리가 교통망을 보셔야 될 것이고 거기에 발맞춰서 또 도로망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업무타운이 얼마나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직주 근접성이 얼마만큼 좋은지 보셔야 되겠죠. 서울의 한강 2040 서울 플랜 들어보셨죠?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분께서 정책적으로 2040에 2020년도에서 40년도까지 서울에 이 스카이라인을 조성한다고 하는 내용 발표가 됐습니다. 한강변 라인 두드러지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변 라인에 가까운 쪽은 투자를 하셔야 된다. 자, 한강변 가깝죠. 올림픽대로 가깝고요. 도로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서울 외곽이 가까운 데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림픽대로 가깝고요. 보시는 것처럼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앞으로 2026년도에는 완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좌우 위쪽으로 이렇게 굉장히 또 이동하시기에 용이한 도로망들이 가까이 두고 있고요. 비지밸리가 지금 현재 한창 구성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9호선이 앞으로 들어올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5호선 라인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주변에 보시면은 이렇게 굉장히 깨끗한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동구 안에서도 상당히 주거 만족도가 높은 곳이에요. 왜? 주거 환경 자체가 너무나도 깨끗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키우기 좋은 여러 가지 학군들도 같이 구성이 잘 갖춰져 있고요. 자,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미사 신도시를 필두로 해서 주변들이 지금 점점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직주 근접성도 상당히 뛰어난 곳입니다. 올림픽대로가 있고요. 길 건너에 강변북로 있고요. 외곽이 있기 때문에 서울의 외곽 쪽 라인의 전 지역 그리고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뚫린다면은 지방으로의 이동성 그리고 올림픽대로를 바로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서울 내부로의 진입성이 상당히 좋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자가를 이용하시거나 또는 9호선과 5호선을 이용해 보신다 하더라도 앞으로 서울에 철도망을 가지고 이용하시기에는 한 20분대에서 30분대면 충분히 그런 서울 중심부로 이동이 가능하다. 오세훈 서울시장 분께서도 재개발 또는 재건축에 대한 특히나 이 공급에 대한 포커스가 상당히 강하게 지금 정책들을 많이 피우고 계십니다. 자, 그 뒤를 이어줄 힘을 또 받쳐줄 수 있을 만한 새 정부가 탄생했죠. 자, 앞으로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활발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노후화되어 있는 주택들이 많이 있는 곳들, 정비지수가 상당히 높은 곳들, 낮은 곳들 그런 곳들 잘 찾아보셔서 그런 쪽에 미리 선점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서울은 살 수가 없을 만한 정도 수준으로 가격이 뛸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어디? 한강변. 자, 제가 이쪽 지역의 2-1지구와 2-2지구와 고덕 1지구 라인들의 지금 뭐 재개발 그리고 공공재개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고덕 1지구 같은 경우에는 과거 신속통합 1기에 신청을 했다가 안타깝게 좀 떨어지긴 했지만 이번에 다시 또 공공재개발 또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고덕지구 중에서도 이 2-2지구를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다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자, 랜드마크는 이런 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비지밸리가 바로 앞에 있고요. 공원들, 중학교, 네, 고등학교, 네, 초등학교 라인들도 가까이 두고 있기 때문에 학군을 가까이 끼고 있는 지역 안에 9호선 라인이 바로 초역세권이 구성이 되고요. 뒤로는 5호선 라인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고덕 지구 라인에서는 2-2지구가 가장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랜드마크는 뭐다? 바로 곧 돈이다. 그렇기 때문에 2-2지구 안에 있는 이 지역 안에 있는 물건들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지역은 주변에 임차 수요도 많이 있습니다. 네, 고정적인 임차 수요가 있기 때문에 투자 시기에 걱정이 없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의 지식산업센터뿐만 아니라 중소, 중견, 대기업들도 가까이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고정적으로 있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이케아뿐만 아니라 이제 비지밸리가 앞으로 완성되게 된다면 약 한 4,000명 정도, 4,000명 정도에서 뭐 많게는 한 5,000명 정도의 일자리 수가 또 대폭 증가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지역 안에 세 가지 섹터로 인해서 일단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 중견 기업들이 한 150여 개 정도가 나타날 수가 있겠고, 양질의 직장인들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천여 개 정도 생길 수가 있겠고, 고용 창출 효과는 약 한 38,000명 정도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형 복합 쇼핑몰까지도 들어올 예정이다 보니까 이 지역이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하고요. 네,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렇다 할 만한 쇼핑 시설들이 없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호재가 될 수가 있겠고요. 바로 길 앞에 초대형 쇼핑, 대형 업무타운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 한번 주변의 아파트 가격들을 한번 보신다면은 정말 입이 벌어질 만한 정도 수준으로 가격이 상승해 왔고 그런 곳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이케아도 국내 3호점이 바로 이곳에 비지밸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케아 생긴 곳들 가서 보신다면은 가격 상당히 높은 거 아실 겁니다. 1호점 광명이 있고 2호점 고양이 있죠. 3호점이 바로 이 고덕이 생길 예정입니다. 9호선이 지금 현재 한참 진행하다가 요 3단계까지 지금 완성이 됐죠. 이 4단계 작년 12월 정도에 착공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4단계가 어디로 구성이 되느냐? 네, 보시는 것처럼 보은병원역까지 지금 끝나 있죠. 3단계가. 바로 4단계로 연장이 된다면 생태공원 사거리, 한영고교, 고덕, 그리고 샘터공원역이 추가로 완성이 됩니다. 샘터공원역이 바로 고덕 2-2지구 앞에 생겨날 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9호선 라인들의 큰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곳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2경부 얘기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뭐 사실 언제 만들어지고 완성되고 언제 착공이 되고 이런 것들이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뭐 중요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 저는 이 제2경부가 이제 우리나라의 두 번째 산업의 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빠르고 첫 번째 우리나라 최초의 자율주행 고속도로가 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일단 빠르기 때문에 물류망 자체들이, 그러니까 물류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 제2경부 라인으로 많이들 몰려올 수가 있고요. 벌써 한간에는 이 제2경부가 제1경부만큼 그 주변의 집값들이나 또는 부동산 가격들이 이렇게 40년의 시간 동안 상당히 높은 금액이 올라온 것만큼 그 미래를 내다보시고 미리미리 선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기업들도 그렇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불을 보듯 뻔하다. 뭐가? 앞으로 가격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하다. 자, 그래서 이 제2경부가 바로 남구리RC에서부터 고덕을 거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지역, 이 제2경부가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앞으로 뭐 10년 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0년, 30년 후를 내다보신다면은 이 지역은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가격이 올라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보셨을 때 저는 이런 초대형 개발 호재 또한 마찬가지로 고덕동을 지나가는 그런 호재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역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대형 호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완성되기 이전에 우리가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지역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단순히 시세 차익용이 아닙니다. 내가 서울의 아파트 당첨이 될 수 없다면 이런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들에게 투자를 미리 선점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 또는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3억 원이 되지 않는 정말 미래 가치가 높은 곳에 미리 선점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께서도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미래에 이제 가치가 높은 곳들을 여러분께서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과 관련된 이슈들도 풍부하고요. 교통과 관련된 이슈들까지 있다 보니까 좀 더 다양한 호재거리를 누려보실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투자 한번 어떤 식으로 전략 수렴을 좋을지 매매가 임대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통해서 전해주시죠. 네, 지금 과거에 제가 염리동 4구역, 5구역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마포 쪽 라인인데요. 그쪽에 그때 당시에 투자하셨을 때 처음 초창기 때 초기 투자가 한 2억 5천에서 2억 8천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6억 원을 내놔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정비가 조합 설립 단계가 막바지에 다다를 정도면은 그 정도로 지금 피가 뜨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억 9천에서 5억 9천 5백.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은 2억 6천에서 2억 6천 5백 정도.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은 5천에 130 정도.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대략 한 2억 8, 9천 정도면은 월세도 충분히 공실 걱정 없을 만한 그런 지역입니다. 네, 자 매매가 임대가는 시세 통해서 전해드렸으니까요. 이 점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함께 상담 나누고 싶은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02-2638-3994번 또 문자내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투자 지역으로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망수 또 굉장히 높은 서초로도 가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다세대 주택 정보이고요. 자, 위치 한번 자세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호선하고 3호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교대역에 있는 아주 역세권이라고 하고요. 현재 시세는 5억 5천만 원에서 5억 6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또 주목해 볼 만한 게 이제 다양한 호재거리도 있지만 일단은 굉장히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어떤 식으로 전략 수렴을 좋을지 저희가 잠시 뒤에 짚어드릴 거고요. 일단은 이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부터 설명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셔야 돼요. 이쪽 지역은 강남이잖아요. 서초구. 네. 이번에 대통령이 되신 분도 서초구에 거주를 하셨죠. 자, 일단 강남 3구는 결과적으로 가장 먼저 두드러지게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곳이다. 자, 이유는 아시겠지만, 네,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통 좋고요. 이쪽 지역들은 지금 토지 가격이 정말 상승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적은 한 13평 내지 14평 정도 되는 사이즈의 실면적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투룸을 추천드리고요. 시세는 5억 5천에서 5억 6천 정도입니다.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은 한 5천에서 6천, 뭐 많아봐야 한 7천 정도면 시세 차익용으로 좀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지역들 앞으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시세 보신다면은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이 가격보다 보통은 평균적으로 1억 이상 높아져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서초구, 교대 쪽 라인들은 저평가돼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선호도 좋아요. 왜 좋겠습니까? 인프라가 좋으니까 그러겠죠. 직주 근접성도 상당히 좋고요. 임차 수요 많아요. 왜요? 네, 주변에 일자리 타운이 가까이 두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미래 가치가 높아요. 왜요? 네, 개발 호재가 많으니까. 자, 일단은 첫 번째 주변에 산업 벨트가 상당히 많이 보이죠. 테헤란로 있죠. 남부수안로 있죠. 네, 보은사로 라인들 있죠. 이렇게 9호선, 2호선, 3호선 라인을 따라서 산업벨트가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위치하고 있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지역은 서초동 2지역입니다. 교대역을 이용하기도 편하고 아래쪽으로 남부터미널 있고 그 위쪽 라인에 고속버스 터미널 라인들도 있기 때문에 교통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특히나 버스 이용하시기도 상당히 좋기도 하고요. 주변에 이렇게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곳이 그렇게 많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거주 만족도 높을 만한 이유가 충분히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상권 가깝죠. 개발 특히나 이제 쇼핑몰 부지가 이렇게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죠. 교대 가깝죠. 자, 법조타운 있죠.
대형 병원 있죠, 백화점 있죠, 학군조처. 네,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정보사 부지의 개발, 특히나 이제 대규모 일자리가 4차 산업이라고 하는 대규모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주변에 대형 병원부터 쇼핑몰까지 없는 게 없는 곳이 바로 서초동이다. 그래서 인프라 구성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정보사 부지 개발 중요한 거 뭐다? 네, IT, 바이오, 금융, 4차 산업. 앞으로 우리 미래의 먹거리는 3차 하겠습니까? 2차 하겠습니까? 1차 하겠습니까? 4차 아니겠습니까? 네, 안철수 분께서도 사실 이 4차 산업에 가장 큰 비중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 앞으로 4차 산업이 생겨날 수 있는 지역들은 굉장히 높은 토지 가격 그리고 높은 용적률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이런 개발들, 특히나 일자리가 대규모로 생기지만 몇 차 산업이 생기느냐를 꼼꼼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지역이 서초구와 그리고 강남구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자, 롯데칠성부지, 코오롱부지 또한 마찬가지로 용적률 올라가고 안에 일자리 생기고 상업시설 들어오고 업무시설 들어오고 쇼핑시설 들어올 예정입니다. 삶이 좋아지겠죠. 주변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클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청사진이죠. 바로 길 건너편에 이런 초고층 빌딩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삽푸고 있죠. 자,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라인의 지하화 사업. 네, 이 얘기도 마찬가지로 초대형 개발 중에 하나죠. 네, 총 연장 길이가 약 7.2km 정도 되는데요. 한남 IC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양재 IC까지 이어지는 이 서울 구간 지하화 시킨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사실 이 교통난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런 교통난에서 올 수 있는 환경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심각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대폭 완화될 수가 있고요. 네, 소음 또한 마찬가지로 완화될 수가 있겠고요. 지상부에 어떤 것이 생겨날지 또는 지금처럼 교통망으로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네, 결과적으로 개발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발들이 하나둘씩 더해진다면 주변의 부동산의 가격은 그대로일 수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개발이 들어가기 전에 또는 초대형 개발이 만약에 들어간다고 봤을 때 지금의 현대차 GBC센터 네, 구한전부지의 개발처럼 그 지역 주변으로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일 수가 있다 없다? 네,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들은 내가 그때 가서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이고 난 다음엔 내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는 바로 선점밖에 답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격대 한번 제가 짚어드릴게요. 자, 강남구, 서초구 지금 현재 2021년도부터 토지 매입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지어져 있는 건축물들 가격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가격보다 1억 정도 이상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5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 소규모 자본입니다. 자녀들한테 부담 부증이어도 가능해요. 약 5천에서 6천 정도면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은 월세가 상당히 높이 나올 수 있는 곳입니다. 월세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매번 얘기를 하는 곳이에요. 월세 보증금 3천만 원에 약 130에서 150 정도 예상이 되고요.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3억 원 정도 보유하고 투자하신다면 월세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네, 자 매매가 임대가까지 이렇게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강남과의 접근성이 무엇보다 좋고요. 그리고 강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개발들까지 흡수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강남과의 그런 다양한 접근성 때문에 그런 많은 분들께서 이곳은 또 비싸게도 생각하실 텐데 가격적인 부분들 앞서서도 전해드렸죠. 전세를 활용할 시에는 충분히 매력적으로 여러분께서도 전략 세워 나가 보실 수 있으니까 이 점까지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밖에도 재개발 그리고 다양한 개발과 관련된 호재들 누려보고 싶으신 분들 전략 필요하시다면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세미나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울 재개발 지역 분석과 함께 소액 투자 방법까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세미나는 선착순으로 여러분 모집되고 있으니까 빠르게 연락 주셔서 예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함께 예약까지 계속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오네요. 저희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가치 있는 정보들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전화 열어두고 있으니까 전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무료거든요. 자, 02-1638-3994번 아래 나가고 있죠. 이곳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가 더 편하신 분들은 문자도 괜찮습니다.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함께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 특히 부동산 고수에게 듣는 부동산 투자 비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함께하는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계의 유재석으로 불리고 있으시는 분이시죠. 유재성 부동산 연구소의 유재성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계 유재석, 네, 유재성입니다. 자, 뭐 어쨌든 이제 선거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뭐 어쨌든 뭐 선거 결과는 지금 이제 정권이 이제 교체하는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지금 현재 이제 정부,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뭐 가능하다면 그렇죠. 부동산 투자를 좀 이렇게 좀 못하게 하는 쪽, 그러니까 좀 규제하는 쪽으로 이제 많은 이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뭐 세금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특히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뭐 82.5% 이런 그렇죠. 어마어마한 뭐 이제 중과들이 있었었고, 지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 뭐 상당히 많이 그렇죠. 지금 뭐 1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뭐 단 한 푼도 해주지 않는 뭐 이런 정말 강력한 정말 규제 뭐 이렇게 이제 왔었는데, 지금 어쨌든 지금 뭐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되는 이제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지금 거의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부동산 정책과는 거의 반대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번 선거가 뭐 부동산 선거다라고 이제 할 정도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뭐 규제를 완화하겠다. 대출도 좀 완화하겠다. 이제 완화 쪽에 이제 무게가 많이 실려 있고 그쪽으로 이제 결론이 나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정책 변화에 대한 그렇죠. 뭐 이제 기대감들이 좀 이제 커질 수밖에 이제 없는 상황이다. 자, 그렇다라면 구체적으로는 좀 이제 어떻게 될까 이제 그걸 살펴봐야 되는데, 당장 지금 요게 그냥 뭐 살짝 물론 뭐 지난주였고 이제 이번 주다 보니까 아직까지 시차는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현재 정부가 그래도 5월 지금 뭐 그 9일까지는 계속 하는 거고, 이제 5월 10일 이후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이제 들어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거의 한 2달 정도의 이제 시차는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당장 지금 주택 소비자 심리 지수, 자, 지금 8월 달에 거의 작년 8월이었죠. 작년 8월 달에 거의 140이 넘어가면서 어마어마한 그렇죠. 최고치까지 갔었는데, 이제 이것이 거의 뭐 계속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뭐 직전까지 지금 계속 낮아졌었는데,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 기대감들이 좀 수치로도 시그널로도 좀 나타나고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자, 일단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뭐 거래 절벽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고요. 자, 관망세다 뭐 이런 얘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었습니다. 자, 매도자도 그렇고 매수자도 그렇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황. 자, 결국 대선이 그렇죠. 끝남으로 인해서 부동산 정책의 불확실성. 자,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나쁜 것은 뭐 네,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부동산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불확실성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전혀 모르는 예측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대선이 종료하고 나서 뭐 이러든지 저러든지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죠. 이제 앞으로 더 많은 그렇죠. 이제 이런 그 기대감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게 자, 과연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정부 정권 교체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자, 지금 정책이 바뀌는 게 매도인들한테 어떻게 이제 좋아질지 아니면 매수인들한테 어떻게 좋아질지는 아직 조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개죠. 물론 지금 뭐 새로운 정부에서 어떤 것들을 해 나가겠다라고 이제 얘기는 이제 많이 했었지만 과연 그것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또 더더구나 지금 이제 뭐 여소야대 이제 국회 뭐 이런 쪽으로 또 진행이 되다 보니까 물론 어떤 법안 통과가 안 되고 뭐 대통령령이라든지 아니면 규칙 뭐 이런 것들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죠? 할 수 없는 것들도 있고. 자, 그런데 이것이 과연 궁극적으로 매도인하고 매수인한테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이냐라는 것은 아직 그렇죠. 좀 기다려봐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자, 셈법은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 이런 시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근데 뭐 어느 정도 결론은 났죠. 자, 새 정부는 규제 완화 쪽에 좀 중점을 이제 많이 두고 있어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봐서는 지금 당장 매수 심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좀 회복이 되고 자,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 막 매수 심리가 뭐 작년 8월 뭐 이런 수준으로 봐 껑충껑충 이렇게 뛰진 않겠죠. 자, 아직까지는 매도인과 매수인들이 자, 이게 어떻게 될까? 자,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회복은 뭐 되겠지만 그것이 정말 아주 뭐 또 다시 엄청나게 뜨거운 시장을 만들어낼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이제 뭐 가장 궁금한 것들이 이제 뭐 세금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부동산 세금 관련된 부분들을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지금 많이 좀 높여놨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보유세, 자, 뭐 재산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 지금 뭐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자, 재산세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세율 같은 이런 부분에서 많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뭐 그 공시가격이 좀 이제 많이 사실 현실화됐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자, 이 보유세 그러니까 재산세도 그렇고 종부세도 그렇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쉽게 말씀드려서 자, 10억짜리가 있는데요. 자, 10억짜리가 공시지가예요. 10억이 공시지가예요. 자, 그런데 뭐 지금 재산세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 60%가 지금 현재예요. 자, 이게 법으로 따지면 40%에서 80% 이 구간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10억짜리 지금 공시지가인데 60% 지금 현재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하면 10억짜리인데 그냥 6억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순차적으로 80%에서 85%, 90%, 95% 올려서 이제 올해 같으면 특별히 만지지 않는다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드디어 100%가 되는 게 지금 올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보유세가 과도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뭐 다음 주 정도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하향 조정하는데 이것이 한 2020년 수준으로 지금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더더구나 지금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유세 같은 경우에 재산세하고 뭐 종부세를 통합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 보유세에 대한 부분도 어쨌든 간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 같은 경우에 재산세는 최대 40%까지 낮출 수 있고요. 자,
지금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00%인데 이거는 최대 60%까지도 낮출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어떻게 갈지는 우리가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과를 뭐 2년 동안 유예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죠. 자, 어느 정도 이제 유예를 하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계속 봐야 될 결국은 이제 거래세 완화. 자, 그렇다면 보유세도 그렇고 거래세도 그렇고 지금 완화 쪽에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 지금 뭐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렇죠. 어느 정도 완화할 걸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지금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검토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공약에도 지금 들어가 있었던 상황이고 물론 이것이 어떤 쪽으로 재검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올 8월 달 이제 또 새로운 계약갱신 청구권 이제 관련이니까 그 이전에 아마 어느 정도로 좀 검토를 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는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그 부분도 사실 지금까지 너무 지금 뭐 정말 누더기 입법이다라고 할 정도 너무 고쳐놨는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정비가 될 걸로 이렇게 좀 예측이 됩니다. 자, 또 하나가 그렇죠. 대출 규제 완화. 지금 이제 대출 쪽에 특히나 지금 뭐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최대 LTV를 80%까지 그렇다면 10억짜리 집이라면 뭐 8억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지금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자,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부동산 규제 이제 완화 기대감 때문에 자, 지금 서울에서 매물이 좀 줄어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올라가나 하고 그래서 좀 내놨다가 지금 다시 좀 걷어들이는 이런 상황들이 좀 되고 있고 특히나 지금 뭐 재건축 쪽 기대감은 지금 엄청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그 안전진단 지금 뭐 그렇죠. 완화 때문에 더 그런데 특히나 이제 일기 신도시 이제 30년 차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분당 같은 경우가 더 그렇죠. 자,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목동이라든지 뭐 대치동 지금 대부분 뭐 잠실도 그렇고 재건축 쪽에 지금 뭐 완화 뭐 지금 강북 쪽에도 많은 또 재건축들이 있으니까요. 자, 요런 것들 때문에 좀 술렁술렁하면서 요쪽으로 지금 매수 문의가 좀 많이 좀 가고 있는 상황이다. 좀 현장에서 요렇게 좀 모니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매도자와 매수자 정권 교체에 따라서 지금 그렇죠. 자, 나한테 이득이 될까 또 실이 될까? 특히나 지금 뭐 이제 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양도세 중과 뭐 그 좀 유예라든지 아니면 이제 보유세를 좀 낮춰주는 이런 부분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고요. 자, 특히나 이제 또 매수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많은 이제 공급을 한다 이런 부분, 특히나 또 대출 규제 완화 뭐 이런 쪽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도 한 뭐 새로운 정부 출범할 때까지 한 2달 정도가 있으니까 요 기간까지는 좀 팽팽하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짧은 시간에 지금 뭐 이 대선 이후에 뭐 부동산 또 올 전체 앞으로 또 3년 뭐 4년 후에 부동산 어떻게 갈지 또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부동산 어떻게 갈지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뭐 부동산에 관한 나의 모든 궁금증 해결하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충분히 뭐 시장 전체적인 상황이라든지 또 대표적인 궁금증들을 다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자, 끝나고 나서는 제가 세미나 끝나고는 또 참석하신 분들 또 원하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1대1로 무료로 또 개인 상담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세미나도 무료고 상담도 무료인데요.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좀 변하는 이런 시장에서 혼자만 고민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전문가들하고 좀 상의도 하고 좀 강의도 듣고 이런 시간들 좀 활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담, 세미나 모두 다 무료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귀한 기회 여러분께서도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그 전에는 이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이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고민조차도 제대로 못했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정권이 새롭게 탄생이 됐고 관련된 정보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어떤 식으로 내 고민들을 풀어갈지 조금씩 가닥이 잡히고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 유전생 대표와 함께 고민들 풀어 나가실 수가 있으니까 꼭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세미나 그리고 상담 관련된 부분들 계속해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치 있는 투자처 정보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지역 갈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어느 지역으로 가면 좋을지 바로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뭐 그렇죠.
사실 그 새로운 정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지금 특히나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이제 서울시 쪽에 그렇죠. 뭐 공무원들 좀 이렇게 파견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 뭐 특히나 이제 서울 이제 부동산들이 많은 이제 그 뭐 바로미터가 되고 있고 자. 특히나 이제 서울 안에서도 우리가 뭐 여러 곳들이 있겠지만 그 안에서 이제 또 한쪽으로 이제 많은 기대가 되는 곳들이 바로 이제 영등포 같은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서울의 이제 3대 도심이요. 이제 종로 광화문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여의도 영등포 이렇게 3개 지역이 있는데 자, 그 지역 중에서 아직까지도 개발에 대한 어떤 가치 또 좀 그 개발에 대한 좀 여력이 좀 남아있는 좀 그러면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지역이 이제 특히나 이제 영등포가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영등포는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도 3대 도심 안에서 그렇죠. 현재 가치뿐만 아니라 미래 가치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기대되는 이런 뭐 지역이다. 이렇게 딱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영등포 안에서도 콕 찍어서 또 어떤 지역이냐 조금 더 좁혀보면은요. 자, 영등포 시장역, 영등포 뉴타운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자, 영등포역, 영등포의 또 가장 핵심 개발인 곳이죠. 자, 여의도역 더 말할 게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세 역을 다 누릴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면 더 좋겠고요. 자, 또 하나가 지금 뭐 영등포 투자라고 하면 자, 서울의 3대 업무 지구 중 하나죠. 바로 이 여의도하고 얼마나 가까우냐라는 건데 좀 지도를 보면은요. 자, 지금 영등포 시장역, 영등포 뉴타운 그렇죠. 지금 가장 고급 아파트들, 새 아파트들이 많은 곳들이고 지금 어마어마하죠. 가격대들도. 자, 영등포역은 역세권 개발 지금 어마어마하게 계속 추진이 되고 있죠. 자, 여의도에 네, 지금 변신. 야,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죠. 지금 특히나 뭐 재건축들 지금 다 또 일어나겠죠. 여기에다가 지금 또 뭐 우리가 마천루라고 할 수 있는 또 대형 지금 빌딩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등포 시장역과 영등포역과 여의도역 이 세 역을 다 이용할 수 있는 바로 제가 별표해 놓은 요런 지역들이 되겠죠. 그러면서 여의도 업무지구에 가장 가까워서 여의도에 있는 직장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있는 뭐 오피스텔이라고 한다라면 뭐 더 할 나위가 없겠죠.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자, 영등포 뉴타운의 확장, 영등포 역사권 개발, 여의도 재건축 요런 호재들을 다 챙기면서 그러면서 영등포 안에도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많은 그렇죠. 또 뭐 그 젊은 또 직장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자, 금융지구 그렇죠. 여의도 지금 뭐 아시아 금융의 허브를 만든다 뭐 이런 포부를 갖고 있는 곳이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뭐 더 현대서울이라든지 뭐 백화점 또 영등포역 쪽에도 롯데백화점이라든지 뭐 많은 그렇죠. 쇼핑센터들 상업시설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대규모 공원들 뭐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자, 그러면서 지금 여의도에 있는 직장인들도 그렇고요. 지금 영등포 쪽에 있는 수많은 그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이런 1인 가구 직장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뭐 주택의 형태라고 할까요? 그게 바로 방 하나에 분리형 거실, 그러니까 방과 거실이 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방과 욕실이 되어 있는 이런 1.5룸 구조에 그것도 뭐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요즘은 뭐 그 스타일러라고 해서 그렇죠. 의류 관리기까지 다 되어 있는 이런 풀 빌트인 이런 신축을 좋아하는데 특히나 이제 과거에는 1인 가구들이 다가구 원룸에 많이 살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소득이 높아지면서 뭐 이런 뭐 젊은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하고 똑같은 구조의 이런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걸 보고 아파트 같은 구조의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아파텔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신축이다 보니까 또 많은 1인 직장인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겠다. 자, 그런데 아무리 좋아도 그렇죠. 뭐 가격이 중요하죠. 자, 2억 9,500에서 3억 1,500인데요. 자, 지금 뭐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런 1.5룸 같은 것들이 뭐 4억, 5억대가 지금 넘어가고 있고 영등포 같은 경우에도 투룸이 지금 뭐 6억대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경쟁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2억 9,500에서 3억 1,500인데 자, 전세가 2억 8천에서 2억 9천까지 기대가 되다 보니까 여의도 이렇게 가까운 지역에 전세를 안고 투자한다 그러면 대출을 10원도 받지 않고 실제 1,500에서 2,500이라는 정말 소액을 가지고
여의도 이렇게 가까운 지역의 트리플 역세권에 신축 1.5룸 오피스텔에 투자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고요. 자, 월세인 경우에도 월세도 한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로 월세로 내가 투자하고 싶다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그런 아파텔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그렇죠. 뭐 아직까지는 뭐 주택에 대한 어떤 세금들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좀 출구 전략을 세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좀 상가 쪽을 지금 많이 보고 계신데, 자, 지금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잠실 쪽을 좀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잠실 뭐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지만 좀 더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자, 한강 가까이 있죠. 자, 빼어난 인프라, 뭐 대한민국 최고층 빌딩, 뭐 롯데 업무타운, 그렇습니다. 그 주변으로 엄청난 상권이 형성돼 있죠. 자, 대형 개발 호재들 쏟아지고 있죠. 자, 그러면서도 잠실 주공 5단지 우선 장미 진주 미성 크로바, 자, 재건축이 무려 19,000세대나 또 다시 또 뭐 진행이 되는 바로 이런 지역들이 되겠고요. 자, 잠실 종합운동장에 마이스 산업부지가 그렇죠. 또 35만 제곱미터면 거의 10만 평이 넘죠. 사업비가 2조가 들어가는. 자, 지도를 좀 보면은요. 자, 일단 잠실 같은 경우 우리가 상가를 볼 때 중요한 건 일단 배후인데, 자, 현재도 지금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뭐 파크리오, 네, 이런 것들만 하더라도 이미 그렇죠. 20억, 30억 하는 이런 고급 아파트가 거의 뭐 2만 세대가 넘어갑니다. 자, 여기에다가 자, 잠실 주공 5단지 6,800세대, 장미 1, 2, 3차 5,200세대, 진주 뭐 2,600세대, 미성 크로바 1,800세대, 우성 1, 2, 3차 2,700세대, 여기에다 둔촌 주공도 가깝잖아요. 무려 12,000세대가 되고요. 자, 여기에다 헬리오 시트도 약한 뭐 9,500세대로 이미 그렇죠. 다 지어져 있죠. 자, 어쨌든 이 주변으로 거의 한 7만 세대 가까운 그렇죠. 이런 배후 주거지를 갖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여기 같으면 잠실역 쪽에 지금 롯데 업무타운이 있으면서 잘 되어 있는데 종합운동장 쪽에 잠실 마이산업단지가 또 들어오죠. 자, 삼성역 쪽에 현대 글로벌 빈센터가 쭉 같이 이어지면서 이쪽으로 그렇죠. 올림픽공원이라든지 잠실 한강공원까지 되어 있는데, 자, 그렇다면 핵심 지역이 바로 몽촌토성역과 잠실역과 한성백제 요 상업지역, 이쪽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잠실 업무단지, 아파트 대단지, 오피스텔 둘러싸인 상업지고요. 자, 꼬마글린 상가로 점포, 사무실, 다양한 업종이 가능하겠고, 주택수 증가 부담 없이 잠실권에 비주택으로 소액 투자인데 얼마의 소액이냐? 자, 4억 3천에서 6억 정도인데요. 자, 이쪽에 투룸이 8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가가 4억대라면 정말 경쟁력이 있겠고요. 자, 그리고 대출 어느 정도 활용한다면 1억 5천에서 2억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뭐 제가 이 짧은 시간 다 말하려면 말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데, 자, 세미나 오시면 제가 아주 천천히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들의 뭐 이야기도 듣고 또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뭐 부동산에 관한 나의 모든 궁금증 해결하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뭐 많은 이제 정책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제 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좀 잡아야 되나? 자, 내가 매도를 하고 나서 또 어떻게 뭐 갈아타기를 해야 되냐? 아니면 또 매도를 하고 나서 뭐 상가나 이런 쪽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되냐? 또 이제 뭐 또 많은 분들 같은 경우 매수인들도 자, 매수 전략 어떻게 짜야 되냐? 자, 이런 것들 궁금한 것들 너무나 이제 많으실 것 같은데, 세미나 오시면 제가 1시간 반에서 2시간 충분히 말씀드리고, 자, 끝나고 나서는 또 제가 1대1로 개인 상담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세미나도 무료고 상담도 무료니까 편안하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미나 그리고 상담 모두 다 무료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유재성 대표와 함께 말끔히 풀어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서 전해드린 두 지역과 관련된 정보들, 부동산 관련된 정보들도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계속해서 함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2-1638-3994번 아래 번호 나가고 있죠. 그리고 문자가 더 편하신 분들은 문자 주십시오.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는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열어둘 테니까 고민 마시고 연락 주셔서 계속해서 고민 풀어나가 보시길
고민 풀어나가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내일 오후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